여러분은 혹시 어떤 꿈을 갖고 계신지요? 혹시나 꿈이 없으시진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10년 주기로 새로운 꿈과 목표를 정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지식 에듀테이너이자 행동 변화 전문가인 정진일 님과 함께 오늘 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할 때 지식 에듀테이너, 행동 변화 전문가라고 했는데 좀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네, 쉽게 많이들 강사라는 직업으로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식 교육을 통해서 배움의 즐거움을 만드는 그런 전문가, 그런 전문가를 지식 에듀테이너라고 하고요. 예. 또 그런 배움의 즐거움을 통해서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서포팅해주는 그런 전문가, 바로 행동 변화 전문가 정진일입니다. 네. 고향이 지금 어디시죠?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예, 고향은 전북 장수 장계라는 곳입니다. 네. 장수 장계에서 이제 태어나셔서 지금은 활동 반경이 전국을 다니면서 강사도 하고 네네. 예, 교육도 하고 계시는데 이력을 봤더니 상당히 재밌습니다. 20대에는 비보이, 네네. 예,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네네. 예, 비보이였었고 30대에는 전북교육청 행정 공무원을 했었고 네. 40대에는 지금은 이제 네. 억대 연봉의 스타 강사가 돼 있어요. 정확히 10년 주기로 직업을 바꿨습니다. 네네. 예. 좀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고 또 의아하시는 부분이죠. 어떻게 10년마다 직업을 그렇게 바꿀 수 있고 또 그렇게 또 그 직업을 또 그렇게 신나게 즐기는지 여쭤보시는데 조금은 다른 분들하고 어떤 직업에 대한 좀 가치관, 어떤 꿈에 대한 좀 가치관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쉬운 얘기로 제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그렇게 하세요. 꼭 그렇게 직업을 10년마다 바꿔야 되느냐고. 근데 제가 반대로 한번 질문 한번 해보죠. 왜 죽을 때까지 한 가지 직업만 가지고 살아야 되냐고. 오. 근데 대답을 잘 못하세요. 네. 근데 아마 저는 그런 대답을 저한테 질문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 너 진짜 죽을 때까지 한 가지 직업만 그렇게 가지고 살래? 근데 꼭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그래서 네, 저도 그렇게 그 삶을 쫓아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그렇죠. 네. 틀림없이 저희 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이 저를 낳아주셨을 때는 정진일이라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낳아줬지 누구누구를 닮아가는 누구누구처럼 그런 사람으로 낳아줬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저를 찾아가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저만의 그런 좀 삶을 설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부모님들 말씀하시기에 흔히 한우물을 파야지 성공한다 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업을 붙들게 되면 20년, 30년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네. 10년마다 이렇게 주기별로 바꿨는데 네. 특히 그 안정적이라는 교육 공무원에서 강사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프리랜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가 주변에서 가족 친지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저한테 유일한 지지자는 저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지금 아이들이 지금 이남 일녀 아이 셋을 두고 있는데 아이들조차도 아빠가 공무원 그만두는 걸 원치 않았을 정도였고 네. 쉽게 들어간 건 아니었을 예. 거 아니에요. 시험 봐서 들어갔겠죠. 네. 네. 그리고 아마 제가 97년도에 시험을 보고 IMF 이후에 이제 99년도에 이제 첫 발령을 받아서 그렇게 10년 정도 생활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라는 직업군이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선망의 직업이 되었었죠. 좀 안정적인 직업이기도 했고 네. 또 공무원 연금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률도 많이 올라갔고 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글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직업에 대한 단편적인 그런 가치 기준인 것 같고요. 저는 좀 다른 분들하고 조금은 좀 그 가치관이 다르게 좀 시작을 해서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좀 안정적이라는 걸 가장 크게 꼽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글쎄요, 저희가 삶이 안정적으로 사는 게 꼭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좀 삶이라는 건 조금 굴곡이 있어도 좀 그 과정에서 느끼는 그런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편안한 행복을 좀 찾아가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저한테는 입사할 때부터 사실은 다른 분들한테는 60세까지 정년 30년의 직업이었지만 저한테는 10년의 직업이었습니다. 10년하고 딱 네. 바꿨습니다. 네. 이 곱상하게 또 보이는 인상에서 비보이가 과연 가능할까? 20대 때 정말 비보이 하셨어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했었습니다. 네. 제가 비보이 1세대인데 예. 제가 지금 올해 나이는 47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학번은 88학번인데 대한민국에 브레이크 댄스가 처음 도입됐을 때
그때가 이제 저희 중학교 때부터인데 그때부터 하고 본격적으로 아마 했던 건 대학교에 들어와서 네. 였으니까 딱 10년 동안 제가 비보이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또 검증하기 때문에 음악이 아마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음악이 나오면 네네. 예, 자연스럽게 잠깐 비보이란 어떤 것이다. 브레이크 댄스가 한때 유행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자, 음악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진일님의 예, 화려한 움직임보다는 뭐 기본 동작으로 예, 박수.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동작이 뭐 살아있네요. 예. 이야, 예, 40대 몸에서 나오는 비보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괜히 또 땀나실 것 같아서. 자, 지금도 그러면은 뭐 강의하시면서 퍼포먼스로 이렇게 비보이도 보여주고 그런가요? 네, 아무래도 그 요즘에 뭐 강연이나 교육이나 교육생들이나 청중들이 원하는 그 교육의 수준이 워낙 높습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강연에서 이제 지금 이제 눈으로 보고 느끼고 온몸으로 느끼는 강연을 좋아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제가 이렇게 비보이를 했던 게 엔터테인먼트를 했던 게 굉장히 좀 많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예, 네. 좀 편안하게 이제 앉으셔도 되겠고요. 서점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 책이 열풍이더라고요. 또 연초되면 꿈을 또 새롭게 하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이게 이제 입소문을 타고 저희 회사 직원들도 이제 이 책을 많이 네. 읽고 있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꿈이 없는 놈, 꿈만 꾸는 놈, 꿈을 이루는 놈. 네. 이 책을 내셨는데 네.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좀 들려주고자 했던 건가요? 네, 저는 뭐 사실은 요즘 흔히 하는 얘기로 뭐 스펙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뭐 그 행복의 기준, 삶의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스펙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기업에서도 그렇고. 근데 사실 저는 저 자신은 그렇게 스펙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화려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가 내 삶을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에 의해서 제가 태어나긴 했는데 나머지 삶은 좀 제가 선택해서 좀 살고 싶었다는 거. 네. 뭐 쉬운 얘기로 뭐 삼류로 태어났다고 그래서 삼류로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저만 해도 그렇게 부유하지 못한 집안에서 많이 배우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꿈은 되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건지 그 좀 이유를 찾아보게 됐는데 결국엔 삶은 제가 볼 땐 즐겁고 신나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한번 유심히 쳐다봤더니 네. 스펙이 화려한 것도 아니고 어. 많이 부유한 것도 아닌데도 되게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더 한번 쳐다보게 됐습니다. 과연 이유가 뭘까? 근데 다 공통점이 뭐냐면 꿈이 있다는 거죠. 꿈. 예. 그래서 저희가 저도 어렸을 때는 꿈이 많았잖아요. 소방관도 되는 그렇죠. 것도 있었고 예. 간호사. 어렸을 때는 오히려 꿈이 다양하고 많이 있었는데 네. 성인이 될수록 청소년기 거치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꿈이 없어 이렇게 불평하시는 어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 현업에서. 저는 또 특히 또 강의를 하고 교육을 통해서 뭐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직업군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특히 아마 젊은 세대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고 네. 화려하고 늘 활동적이고 그런 것 같지만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과 내면의 모습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항상 뭐 TV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보면 요즘 젊은 친구들 진짜 뭐 개성이 강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만났던 대학생들을 보면 굉장히 좀 의기소침하고 자신감 없고 근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열심히 사는 건 자신 있는데 과연 그 열심히 사는 게 과연 나한테 행복을 가져다 주냐 이거죠. 그리고 요즘에 또 워낙 위기의식이 많아서 요즘 워낙 뭐 어느 직업이나 경쟁률도 높고 그래서 엄청나게 예. 경쟁이 치열하죠. 예.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그 위기감은 있는데 과연 그 노력이 내가 즐길 만한 노력이냐 이거죠. 그래서 찾아보면 그 친구들이 또 가장 그 질문을 같이 대화하다 보면 마지막에 연결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요. 예. 네. 그래서 좀 스스로 자기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좀 약하다는 거.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해야 되고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대학도 왔고 또 졸업하면 취업은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그렇게 헤매는 친구들 특히 젊은 분들한테 좀 그런 분들을 좀 많이 제가 만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에 사실은
저도 그렇게 뭐 말씀드렸듯이 스펙도 화려하지 않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저는 열심히만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삶이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사는데도 우울증 걸린 친구들도 많고 괴로워하는 친구들도 많고 삶에 자신 없어 하는 친구들도 많은 걸 보면서 좀 그런 분들한테 좀 용기도 드리고 싶었고 네. 좀 어떤 힘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 책을 쓰게 됐던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멘토 역할도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대학생들이나 뭐 일반인들에게도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대기업 들어가서 어느 정도 연봉도 받고 겉에서 보기에는 이제 만족하면서 성공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마지못해 다니고 내가 왜 일을 하지 하고 의뢰하는 분들은 어디에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제 아무래도 교육을 하고 있고 제 스스로가 이렇게 꿈꾸고 도전하고 이렇게 성장해 오면서 나름 이제 다른 분들하고 나하고 뭐가 다를까? 어떤 이유에서냐면 틀림없이 저보다 스펙도 더 화려하시고 저보다 훨씬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도 저만큼 행복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가만히 만나보니까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에 대한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동양과 서양의 차이로도 설명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OECD 그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34개국 중에 7위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제 규모로나 지표로는 그런데 저희가 행복도로 따지면 그게 갑자기 이제 27위로 떨어집니다. 7위인 나라가. 그러면 도대체 그 갭이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주로 서양 쪽이나 이쪽 아시아 쪽 이쪽 국민들은 주로 행복이 자기 행복의 기준이 맞춰져 있고요. 저희 동양권에 있는 저희를 포함해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쪽에는 사회적 행복의 기준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보고 와, 저 친구 진짜 행복하겠다. 저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저렇게 좋은 직장 다니고 저렇게 연봉도 많고. 근데 저희는 그런 행복을 많이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사회적 행복을 쫓아가다 보니까 남에게 어떻게 그렇죠. 보이느냐. 그래서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사람이 있는 데서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행복하다고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만 행복하고 대신에 혼자 있을 땐 굉장히 고민도 많고 많이 힘들다는 거죠. 근데 자기 행복이 높은 사람들은 양쪽 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너 진짜 행복하겠니?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래도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해서 확신도 있고 또 혼자 있을 때도 외로움보다는 굉장히 즐거움이 좀 많은 사람 그리고 결국엔 자기 삶을 또 일을 즐기는 사람들이 훨씬 좀 많다는 거죠. 이렇게 나란히 서 있어도 티가 안 나요. 아니 보통 엄마들은 자녀들하고 있으면 손을 잡거나 막 만져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찾고 자존감을 다 찾아가지고 A4 석장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내년에 내 책 쓰면 이 얘기 꼭 쓰고 싶다. 대신 내가 인쇄에 나눠줄게. 이렇게 우리 집안 얘기까지 제가 우리 아이 아픈 얘기까지 다 털어놓은 이유는요. 나만 아는 꿈. 이건 정말 못났고 왜 얼마든지 나를 나만 속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왜 이런 거 있잖아. 내가 하루에 4시간만 자야지. 근데 자보니 부모님이 아이 손잡고 와서요. 우리 정진일님에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는 꿈이 없습니다. 어떤 꿈을 뭔가라도 가졌으면 좋겠는데 뭐 게임만 합니다. 꿈 설계 역할도 또 해주시잖아요. 그런 경우는 상당히 추상적이지만 답변은 뭐 쉽게 하려면은 뭐 좋아하는 거 즐길 수 있는 걸 해주십시오. 그거로는 무책임하잖아요. 글쎄요. 어떻게 고치를 해주시는지. 아무래도 저희가 많은 부모님들 그리고 많은 또 학교의 스승님들이 제자들한테 많이 하는 소리 어른들이 꿈을 가져라. 근데 또 젊은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은 저희 어른들한테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꿈을 가져야 됩니까? 근데 어른들은 그러죠. 그냥 꿈을 가져라. 근데 결국엔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근데 만약에 자녀가 게임하는 걸 좋아한다. 그럼 과연 대한민국 부모들 중에 게임을 꿈으로 가져가려 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라도 적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만나보니까 꿈은 좋아한다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꿈이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기준과 내 기준이 같이 만날 수 있을 때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많은 제 또래 분들이나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 독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문제였구나. 왜? 사실 저희는 자라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를 못 내렸고요. 또 그 꿈을 어떻게 꿈을 꾸라고는 많이 얘기는 들었는데 그 꾸는 방법에 대해서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 과정도 없고 그런 과목도 없고 그런 학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꿈은 가지고 싶어 하는데 자칫 꿈만 꾸는 놈이 되기가 싫다는 거죠. 이 책에 나왔듯이. 네네. 예. 예.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뭐 꿈을 설정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면 본인이 본인 자신을 너무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이라는 건 사실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뭔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꿈을 꾼다고 해서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대한민국엔 꿈이 없는 놈이 많을까? 꿈만 꾸는 놈이 많을까? 네. 꿈을 이루는 놈이 많을까? 근데 틀림없이 꿈을 이루는 놈은 많지 않을 것이고 네. 그러면 진짜 꿈이 없는 놈이 많을까? 꿈만 꾸는 놈이 많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꿈만 꾸는 놈이 많다. 왜? 요즘 뭐 서점에 가나 인터넷에 가나 성공이라는 얘기, 꿈이라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꿈은 꾸고 싶어 할 텐데 그럼 왜 그 친구들이 꿈을 이루지 못할까? 그 이유는 첫째 꿈을 꾸려면 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고 또 알아야지 그걸 또 실행하고 성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는데 네. 처음부터 그게 정의가 안 내리니까 아무래도 꿈을 이루는 친구들이 이렇게 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왕이면 책 제목을 놈놈놈 하지 말고 분분분 이렇게 했더라면 예. 근데 그 책을 읽었던 독자들이 저한테 메일을 주시고 전화 주시는데 예. 이런 얘기를 몇 분 해주셨어요. 서점에는 가는데 책은 안 사시는 분들이래요. 왜? 다 거기서 거기 갔고 그래서 대충 보고 마는데 갑자기 가는데 갑자기 제 책이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놈 하고요. 네. 그래서 약간 뭐 낚시 이 책 예. 제목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예. 너 꿈이 없는 놈 이리 와봐. 어. 꿈만 꾸는 놈 이리 와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서 그 책을 이렇게 구입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책을 쓰면서 처음에 출판사에서는 그 제목을 쓰지 말자고 했습니다. 왜?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욕 같다고. 놈놈놈이 세 개가 나오니까요. 예. 근데 저는 어떤 의미였냐면 네. 꿈을 꾸면서도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많고 그래서 조금은 좀 어떤 사람들을 좀 불러 깨우는 그런 외침의 소리로 좀 놈이란 소리를 썼던 겁니다. 근데 예, 와 닿습니다. 예. 여성들 이제 주부들도 실제 예가 들어있더라고요. 또 네. 그 부인께서 아내가 이제 교사의 꿈을 늦게 네네. 이뤘더라고요. 책 네. 사이에 내용이 들어있는 걸 보니까.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되게 이제 워킹맘으로 살기도 어려운 현실이고 또 네, 결혼하면서부터 여성들은 이제 꿈을 또 잊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아무래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제가 꿈을 꿔보니까 꿈에 도전해 보니까 꿈을 즐기다 보니까 아, 행복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만의 행복이 있습니다. 뭐 와이프가 어떤 좋은 일이 없어도 아이들의 좋은 일이 없어도 집안에 좋은 일이 없어도 저는 저 스스로의 좋은 일이 있고 늘 즐길 수 있는 일이 있었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또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는 이렇게 행복한데 그러니까 저희 그 집사람은 저희 아이들 엄마는 그 행복이 본인한테 오는 게 아니라 혼전히 저한테 오고 아이들한테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직장에서 좋은 일 있으면 그걸 보고 행복해하고 같이 행복해하고. 예. 제가 또 예를 들면 보너스를 받으면 그것 가지고 행복해하고 네. 또 아이들이 성적이 잘 나오면 그것 가지고 행복해하고 근데 또 제가 힘들면 그것 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제 삶에 아이들 삶에 너무나 좌지우지되는 그런 삶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좀 미안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때도 와이프가 힘들어도 아이들이 좋은 일이 없어도 저 스스로의 꿈이 있기 때문에 제 스스로 행복할 수 있었고 그랬는데 저희 와이프나 아이들은 그런 삶이 없는 거예요. 네. 온전히 저한테 만들어지는 행복. 그래서 제가 저희 그 와이프한테 꿈을 권했죠. 왜? 당신만의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핵심인 것 같네요. 예, 네. 나로 인한 행복도 중요하지만 당신만의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런 걸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했어요. 내가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당신이 행복한 걸 보고 나도 힘을 얻고 싶다. 근데 온전히 모든 행복이 이 가장한테 몰려 있으니까 네. 아파도 아프다 소리도 못 하겠고 힘들어도 힘들다 소리도 못 하겠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가족이라는 건 이렇게 행복도 나눠서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그때 좀 그걸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와이프에 좀 동기부여를 했던 건데
그게 정말 좋은 힘이 되어서 아마 소중한 좀 이야기 합격이 같네요. 되는 것 어쨌든 같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만의 꿈을 다 갖고 있어야지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좀 성격 자체가 의지가 강하고 추진력 있고 그런 성격입니까? 예, 아니면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세상과 적극적으로 맞닥뜨리고 네.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예,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까지는 시골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이제 고등학교 때 쉬운 얘기로 그때 이제 제 말로 전주로 유학을 오게 됐는데 네. 아마 시골에서 나름 그래도 학교에서도 공부도 열심히 했었고 나름 어느 정도 한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제가 부딪히는 이 전주라는 곳은 제가 생각했던 세상보다 훨씬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도 성적도 잘 올라가지 않고 틀림없이 시골에서는 존재감이 있는 아이였는데 이 전주라는 곳에 가니까 나보다 너무나 엄청나고 대단한 친구들이 많아서 사실 저라는 존재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학교 생활하면서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싶을 만큼 되게 힘든 기억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제 존재감을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러면서 저 자신한테 많이 질문을 하게 됐죠. 근데 공부로는 제가 도저히 전주 친구들을 쫓아갈 수도 없었고 그래서 틀림없이 나한테도 뭔가 다른 친구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게 하나는 있을 텐데 네. 과연 그 능력이 뭘까? 그렇게 하다가 찾다가 찾은 게 바로 춤, 비보이. 비보이였던 거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자신감도 되찾고 저의 존재감도 많이 올라가고 그것 통해서 자존감을 좀 회복했던 겁니다. 그게 또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뭐 청와대나 여러 기업체, 대기업체 다니면서 이제 꿈과 관련해서 또 그 교육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강의도 하고 다니시는데 마지막으로 텔레비전 시청하는 분 가운데 꿈이 없는 놈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네, 네. 꿈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네. 한 말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 꿈이 무엇냐고 물어보면 제가 많은 강연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면 특히 대한민국에 있는 저희 국민들은 많은 아이들과 분들은 꿈을 직업으로 꾸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꿈이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거냐면 꿈은 직업이 아니라 가치예요, 가치. 가치다. 네. 그런데 내가 살면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다. 더 쉽게 얘기하면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당신이 만약에 오늘까지가 당신의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내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살다 갔다고 비석에 새기고 싶냐고 제가 그걸 물어보거든요. 결국엔 저희가 태어난 이유는 네.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태어난 거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게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인데 참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는 꿈에 대한 교육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로 꿈을 직업으로 꿈꾸죠. 부모님들도 아이들한테 의사가 되라, 변호사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또 학생들이 꿈을 그렇게 꿈꿉니다. 넌 꿈이 뭐니? 그러면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꿈과 직업이 그렇죠. 등호가 되는 건 아닌데. 예. 근데 사실은 예를 들면 저 같은 네. 경우는 변화와 성장이라는 가치를 실천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꿈 계획대로 네. 실천에 옮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2015년 을미년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꿈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꿈을 꾸지 못한 분들께서는 눈을 한번 감고 가슴 속에서 꿈을 한번 꺼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